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상곤을 잡는 날. 네, 그렇지. 걔들 편대로 하면 조지는 날. 조지는 날, 그러네. 이런 건데 나는 그거 보고 좀 황당했던 게 그게 지금 교문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사학재벌 나경원도 위원이지만 그러니까. 그거 제척 대상 아니에요? 저쪽 대상이기도 할 거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실제로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후보자를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꼽아서 낸 건데 거기에 대한 논란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청문회 잠깐 보다가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김상곤 후보자가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에 안 맞는 사람이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급식 같은 것도 일종의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냐면 이분이 교육감으로 있을 때 그게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면은 우리나라 군대 육군으로만 따지면 3군 쪽이거든요. 이 1군이 강원도, 2군이 이제 남부지방, 그리고 3군이 경기도 쪽이란 말이에요. 3군하고 협약을 맺고 분단 상황에 대한 안보의식 같은 교육 같은 것도 시킨 분이야. 김상곤 교육감을 사회주의자 같은 걸로 매도해서 당신은 안 돼! 그러면서 이은재 같은 사람이 또 사퇴하세요 그랬어요. 손혜원 그러니까 의원이 있었어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학자가 아니고 혁명가로 규정해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그 피부에 와닿는 게요. 나경원 예를 보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돼서 결정이 되면은요. 나경원부터 당하거든. 사학재벌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뭐 장관이 교육부 정책을 펴나가고 이거는 다 아웃 오브 안중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받기 때문에 그렇게 극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돌발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상, 뭐 사회주의 이런 거 돌발적인 이야기였고 꾸준히 제기했던 게 논문 표절 이야기잖아요. 확실하게 논문 표절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던 그 논문 갖고 지금 표절이니까 사퇴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도 혹시 그 논문 표절 심사를 또 저기서 했다고 변희재가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미디어워치, 네. 미디어워치라고 하는 논문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뭐 김상곤은 안 되네, 뭐 누구는 안 되네, 표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요. 민주 진보의 인사들 중에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을 때 표절이라고 계속 의혹 제기를 했던 사람이 당사자가 변희재인데 사실은 그게 대부분 다 그런 거였다고요. 표절할 의도를 갖고 남들이 뭐로 나왔던 다른 사람 논문을 갖고 그걸 베껴내는 게 걔들이 말하는 표절이 아니고 논문을 쓰다가 보면 인용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렇죠. 실수들. 내가 쓴 거 아니라는 건 백백히 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입장에서 다 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 논문 검사기가 아마 이명박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이제 수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자동으로 해요. 그걸 밀어 넣으면 키워드가 몇 개가 같은 단어가 있는지를 다 뽑아내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석사 논문까지 그걸로 하거든요. 과거 거. 근데 석사 논문을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석사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조회가 깊지 않아요. 석사 논문 하나 쓰는데 입주댕이 다 터지거든요. 처음 이제 논문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 석사들이 갖고 있는 검색의 한계나 학문적 깊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걸립니다. 제가 볼 땐 100명 다 걸려요. 그 이후에는 그 MB 정부 이후에 굉장히 이제 논문 표절이 심각한 얘기가 돼서 사회적으로 함의가 있었을 때 이후에는 교수들이 다 걸러요, 지금은. 지도 교수들이.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수동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수가 찍지 못하면 그냥 표절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석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석사 논문 갖고 지금 과거 10년, 20년, 15년 거 석사 논문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뜨고 있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기반 중에 대표적인 기반이 사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사학이 좀 개혁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요. 지금 현재 자사고 재지정 이런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어떤 정부의 기조나 법이 바뀌면 돼야 되는데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했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그 평점의
커트라인을 70점에서 60점으로 내쫓았다는 거야. 학교 다닐 때 60점 이하가 F인 거잖아요. 예. 그 F를 겨우 면해도 재지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거 바꾸지 않으면은 자사고나 뭐 등록고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형을 할 때 그런다면서요. 저는 몰랐는데 일반고하고 특목고 등의 정형 날짜가 훨씬 더 앞에 있다면서요. 특목고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특목고를 들어가는 먼저 그런 전형들 때문에라도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자잖아요. 법적으로 하는데 몰래 갖다 다 제출해버려요, 성적을. 그러니까 미리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해버리는 겁니다.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한정된 재화를 편법으로 탈취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게 자사고 특목고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상곤 사퇴할 이유가 없다. 이은재 사퇴하세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군 내에서 기밀들이 유출돼서 송영무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떤 기득권 집단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김종대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또다시 후보를 내기 어렵다 할 정도로 개혁성 갖고 있는 그런 후보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청문회 때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해요. 청문위원이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은데 그렇다고 본다고 답을 하거든요.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개혁, 방산, 뭐 비리 이런 개혁을 할 최고의 적임자로 저는 김종대 의원의 말만 빌어서도 확신을 하거든요. 이분도 떨어뜨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모략과 음해를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서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임명은 할 수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요. 임명을 계속 강행하는 건 사실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후보자건 사사건건 뭐 건 수 있으면 다 부적격이라고 지금 야당들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세 분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개혁성이 좀 강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그 글 중에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젯밤에 11시가 넘어서 청문회가 끝났는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구도가 눈에 들어왔다 합니다. 뭐냐면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 자료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유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 자료를 현역들이 유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송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만한 후보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제 정의당 당론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못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적폐 세력들은 그 일심 단결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운 거죠. 그들도. 예, 무서운 거죠. 예. 만약에 지금 뭐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후보자들이 그대로 내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개혁을 당할 당사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큰 흐름은 그래요. 인선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거든요. 그러면 여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아마 혼쭐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적어도 수명은 아마 연관돼서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법조계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안경환이 떨어뜨렸더니 박상기 더 무서운 놈이 왔다. 이러듯이 저는 좋다. 떨어뜨리면 더 개혁을 강하게 할 후보들을 그냥 막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현 정부는 지지율이 높고 개혁이 의무적으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게 왜 이렇게 잡고 늘어지냐면 계속 지방선거의 영향력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늦게 뒤로 미루어서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개혁을 물타기 할까.
이렇게 해서 시간 끌기 작전이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좀 봐둬야 된다.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경우에는 저희 그 새날 텔레그램 방에 있는 친구가 송영무 후보자가 함장 시절에 해군 함장 시절에 그 밑에서 사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일화들을 들려줬어요.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 일에 치여서 정말 칼 같은 원칙주의자의 일에 치여서 사병들한테 하소연까지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 정도로 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회식이 있거나 이런 날은 자기는 나와도 밑에 부하들은 좀 천천히 나오게 하고 이런 또 인간적인 면도 있고 우리 송충무공께서 그러신 네,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면 자기가 보기에도 굉장히 대단한 후보자를 선출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한 말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때 태극기는 뭐 국기네 뭐네 하면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진짜로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석기예요. 김석기. 네?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가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저 세력들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자기 국민들 그렇게 불에 태워주기 그런 자가 국가의 강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돌발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상, 뭐 사회주의 이런 거 돌발적인 이야기였고 꾸준히 제기했던 게 논문 표절 이야기잖아요. 확실하게 논문 표절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던 그 논문 갖고 지금 표절이니까 사퇴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이번에도 혹시 그 논문 표절 심사를 또 저기서 했다고 변희재가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미디어워치, 네. 미디어워치라고 하는 논문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뭐 김상곤은 안 되네, 뭐 누구는 안 되네, 표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요. 민주 진보의 인사들 중에 석사나 자유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에 안 맞는 사람이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급식 같은 것도 일종의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냐면 이분이 교육감으로 있을 때 그게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면은 우리나라 군대 육군으로만 따지면 3군 쪽이거든요. 이 1군이 강원도, 2군이 이제 남부지방, 그리고 3군이 경기도 쪽이란 말이에요. 3군하고 협약을 맺고 분단 상황에 대한 안보의식 같은 교육 같은 것도 시킨 분이야. 김상곤 교육감을 사회주의자 같은 걸로 매도해서 당신은 안 돼! 그러면서 이은재 같은 사람이 또 사퇴하세요 그랬어요. 아, 박사학위를 받을 때 표절이라고 계속 의혹 제기를 했던 사람이 당사자가 변희재인데 사실은 그게 대부분 다 그런 거였다고요. 표절할 의도를 갖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 논문을 갖고 그걸 베껴내는 게 걔들이 말하는 표절이 아니고 논문을 쓰다가 보면 인용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실수들. 내가 쓴 거 아니라는 건 명백히 발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입장에서 다 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 논문 검사기가 아마 이명박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이제 수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자동으로 해요. 그걸 밀어 넣으면 키워드가 몇 개가 같은 단어가 있는지를 다 뽑아내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석사 논문까지 그걸로 하거든요. 과거 거.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은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상곤을 잡는 날. 네, 걔들 표현대로 하면 조지는 날. 조지는 날. 그러네. 이런 건데 나는 그거 보고 좀 황당했던 게 그게 지금 교문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사학재벌 나경원도 위원들만 그러니까. 그거 제척 대상 아니에요? 저쪽 대상이기도 할 거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실제로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후보자를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꼽아서 낸 건데 거기에 대한 논란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청문회 잠깐 보다가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김상곤 후보자가 그러니까 위원이 있었어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학자가 아니고 혁명가로 규정해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그 피부에 와닿는 게요. 나경원 예를 보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돼서 결정이 되면은요. 나경원부터 당하거든. 사학재벌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뭐 장관이 교육부 정책을 펴나가고 이거는 다 아웃 오브 안중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받기 때문에 그렇게